언니, 이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어. 병원 침대에 누운 지우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턱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17살 동생을 바라보며 한세진의 가슴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일진 시절의 자신을 봉인해 두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감히 동생에게 손을 댔을까요?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한세진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모닝글로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세진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일진으로 날리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를 연 지 3년째, 세진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단호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예전의 세진을 연상시키기도 했죠.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네요. 단골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천천히 드세요. 세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세진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 지우가 카페에 들러 간식을 먹고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17살의 조용하고 성실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언니와는 정반대로 싸움과는 거리가 멀고 공부에만 열중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세진에게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자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오후 5시가 넘어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진은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지우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지우야, 어디 있어? 연락해줘. 세진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오후 6시 드디어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아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지우 학생의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급히 와주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진은 카페 문을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세진이 다급하게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세진을 불렀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의사가 세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턱뼈에 금이 갔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몸 곳곳에 타박상도 있고요. 누가 이런 짓을... 세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넘어져서... 하지만 세진은 지우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런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명백히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어요. 지우야, 정말로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언니가 해결해 줄게. 세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움츠러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냥 넘어가줘.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세진은 지우의 반응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진은 병원에서 지우와 함께 밤을 새웠어요. 지우가 잠든 사이 세진은 동생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져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다녔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오늘 일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지우를 위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한지후.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졌는지 알아? 낯선 남학생의 목소리였어요. 앞으로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오민서 형이 화났어. 너 때문에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세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민서라는 이름, 그리고 학원이라는 단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가해자들이 언급하는 학부모 대표라는 말, 그리고 유정 선생님이 뒷받침해 주신다는 대화까지. 세진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후야, 이번에는 언니가 나서겠어. 세진이 잠든 동생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10년 전 봉인해 둔 과거의 자신을 깨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세진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우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지후 학생이 다쳤다고요?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담임교사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 세진이 말하려 했지만 교사는 말을 끊었어요. 혹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요? 학교에서는 폭력 사건이 없었습니다. 교사의 말에는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세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세진은 지우의 가방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들은 모두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바로 녹음에서 언급된 오민서였습니다. 지우가 이런 걸 모아두고 있었구나. 세진이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오민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세진은 인터넷을 통해 오민서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오민서는 지역 유명 학원인 스카이 학원의 원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의 이름은 오유정이었어요. 오유정. 세진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0년 전 세진을 학교에서 퇴학시켰던 바로 그 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정은 세진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 같은 애는 이 학교에 있으면 안 돼. 가정환경이 문제야. 그때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유정은 세진이 편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대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지금 학원 원장이라고? 세진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진은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과거 일진 시절 후배였던 정민석이었어요.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이 지역의 온갖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민석이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민석아, 혹시 스카이 학원이라고 알아?
세진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 유명한 곳이요? 오유정 원장이 운영하는? 왜요? 민석이 궁금해했어요. 그 원장하고 아들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 세진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그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권력? 세진이 되물었어요. 오유정 원장은 학부모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오민서는 말하기 좀 그런데 민석이 말을 흐렸어요. 말해봐. 세진이 재촉했어요. 학교 폭력의 실세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다 무마시켜주거든요. 민석의 설명에 세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세진이 물었어요.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죠. 오유정 원장이 합의금도 주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아무도 감히 대항하지 못해요. 민석의 말이 세진의 추측을 확인해 줬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세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지우가 당한 일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오유정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야. 세진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세진은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지후의 녹음 파일과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날 밤 세진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오유정과 오민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찾아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올려진 글들이었고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세진이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10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 맞서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세진은 지우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회복 중이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세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오유정을 만나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관찰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학교 안의 모습은 감회가 새로웠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단상에 한 여성이 올라왔어요. 세진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오유정이었어요.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는 오유정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세진은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학교 폭력 예방을 말하다니. 최근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정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정 환경이 불안정한 학생들의 일탈 행동입니다. 세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유정의 말에 일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은 유정의 교묘함에 분노했습니다.
마치 피해자들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세진은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안녕하세요, 오유정 선생님. 세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정이 세진을 바라봤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학생의 어머니신가요? 한지후의 누나입니다. 세진이 답했어요. 그 순간 유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한지후 학생. 최근에 다쳤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요. 세진이 떠보는 듯이 말했어요. 학교에서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유정이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세진이 계속 추궁했어요. 유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세진은 유정의 말에서 10년 전과 똑같은 편견을 느꼈어요. 여전히 가정 환경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요? 세진이 되물었어요. 편부모 가정이시죠? 그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유정의 말에 세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세진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추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아이들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유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세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유정의 편견과 오만함이 10년 전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세진이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주차장에서 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세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10년 전의 무력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동생을 지킬 힘도 있었어요. 세진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나야. 오유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세진이 부탁했어요. 형님, 정말 그 사람들과 맞설 생각이세요? 민석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야. 도와줄 거지? 세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최대한 정보를 모아볼게요. 민석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전화를 끊고 세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오유정이 보여준 오만함과 편견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세진은 이제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진실을 밝힐 힘도 있었거든요. 지후야, 언니가 반드시 정의를 찾아줄게. 세진이 병원에 있는 동생을 생각하며 다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진은 민석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석은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온갖 소문과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과거 세진의 후배였지만 지금은 믿을 만한 정보원이기도 했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민석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고마워. 그보다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됐어? 세진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형님,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요. 오유정이라는 사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세진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일단 스카이 학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이에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권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오유정은 교육청, 학교, 심지어 경찰서까지 인맥이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경찰서까지? 세진이 놀랐어요. 네,
경찰서장이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오민서가 문제를 일으켜도 항상 조용히 처리되죠. 민석의 말에 세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진이 물었어요. 대부분 돈으로 해결돼요. 하지만 돈을 받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 가족들은? 세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협박당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어요. 심지어 아이가 전학을 간 경우도 있고요. 민석의 설명에 세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혹시 그런 피해자 가족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세진이 물었어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수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아들이 오민서한테 당했는데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세진이 궁금해했어요.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수영 씨는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연결해 드릴까요? 민석이 제안했어요. 부탁해. 세진이 즉시 동의했어요. 이틀 후 세진은 이수영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영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세진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세진입니다. 세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이수영이에요. 민석 씨한테 들었어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수영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오민서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 제 동생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세진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영이 깊게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가 작년에 오민서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돈을 빼앗기고 맞고 심지어 바지를 벗겨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세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학교에 신고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 간의 장난이라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수영이 말을 멈췄어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진이 재촉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유정 원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세진이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수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요? 세진이 결과를 물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원했거든요. 수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진이 이어서 물었어요.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어요. 오유정이 제 카페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했어요. 불량 학부모라는 피켓을 들고 말이에요. 수영의 말에 세진이 경악했어요. 그런 일까지. 세진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 카페에 가짜 리뷰를 도배하고 손님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결국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수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세진은 오유정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세진이 물었어요. 민준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이가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수영이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는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오유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세진은 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오유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아세요? 세진이 물었어요. 네, 몇 가족 더 있어요.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무서워서요. 수영이 안타까워했어요. 만약 제가 이 일을 공개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세진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수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감사해요. 꼭 도와드릴게요. 세진이 다짐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세진은 이제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영의 증언과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합치면 충분히 오유정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지후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세진이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2주일 후 또 다른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였어요. 세진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우의 녹음 파일, 사진 증거, 그리고 이수영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회의 당일 강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세진은 이번에도 뒤쪽에 앉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오유정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진은 유정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했지만 참았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거든요. 최근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정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또다시 가정환경을 탓하는 말에 세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특히 편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정의 편견 어린 발언에 몇몇 학부모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정이 세진을 바라봤어요. 원장님께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가정환경 탓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세진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유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해자들도 결국 잘못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그럼 원장님 아들 오민서 학생도 잘못된 환경에서 자란 건가요? 세진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세진과 유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유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민서 학생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세진이 계속 추궁했어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혹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유정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물론입니다. 세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요. 세진이 지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당의 오민서와 그 일당들이 지우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한지후.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졌는지 알아? 오민서 형이 화났어. 너 때문에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녹음이 재생되자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녹음은 조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진들도 조작인가요? 세진이 지우가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오민서와 그 일당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학생이 바로 원장님 아들 오민서 학생입니다. 세진이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강당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저런 일이 있었다니라며 경악했습니다. 유정이 마이크를 잡고 변명하려 했어요. 이런 일회성 사건으로 제 아들을 매도하는 건 일회성이라고요? 세진이 말을 끊었어요. 그럼 이수영 씨 사건도 설명해 주세요. 세진이 이수영과의 녹음 내용도 재생했습니다. 유정이 합의금을 제시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오유정 원장이 제 카페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했어요. 불량 학부모라는 피켓을 들고 말이에요. 이수영의 증언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강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유정은 마이크를 붙잡고 해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세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세진이 오민서의 과거 폭력 사건들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민석이 수집해준 정보들이었어요. 지난 2년간 오민서 학생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총 7건입니다. 모두 합의로 무마되었죠. 그 뒤에는 항상 오유정 원장이 있었고요. 학부모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몇몇은 일어서서 유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유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원장님, 10년 전에 저를 퇴학시키면서 하신 말 기억하세요? 가정환경이 문제라고 하셨죠. 이제 누구의 가정환경이 진짜 문제인지 알겠네요. 유정이 문 앞에서 돌아봤을 때 세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10년 만에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학부모 회의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세진의 폭로는 단순히 회의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소셜미디어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는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의 카페에는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뉴스 김 기자입니다. 어제 학부모 회의 건으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기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세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어제 공개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기자가 핵심을 물었어요.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세진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오유정 원장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어요. 세진이 1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일진이었던 과거, 오유정에게 퇴학당한 경험,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그럼 이번 일은 개인적인 복수인 건가요?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아니에요. 복수라면 저 혼자 해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동생과 다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세진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까지 받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세진 씨시죠?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어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진이 고마워했어요. 추가 증거나 증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저녁에는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유정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날 밤 세진의 카페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세진이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몇 명의 남성들이 카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유정이 보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세진이 아르바이트생을 안심시켰어요. 세진은 과거 일진 시절의 담력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세진이 당당하게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한 남자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왜 여기서 서성이고 계세요?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는데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어요. 과거 일진이었던 세진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오민서한테 당했어요. 한 어머니가 세진을 찾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다른 어머니도 동참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오민서와 오유정의 범죄 규모가 점점 드러났어요. 오후에는 스카이 학원 앞에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스카이 학원 폐쇄하라. 오유정 사퇴하라. 우리 아이들을 돌려달라. 시위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오유정은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학부모 대표의 이중생활. 권력으로 학교 폭력을 덮은 학원 원장.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교육계 변화. 세진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우였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지우가 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우야, 이제 안전해졌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세진이 동생을 안아주었어요. 언니 덕분이야. 고마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진도 감격스러웠어요. 10년 전 당했던 굴욕을 갚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동생과 다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세진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면이 벗겨진 오유정과 오민서는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사건의 파장은 세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국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교육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학교 폭력 은폐 및 권력형 비리라는 제목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세진의 카페에는 연일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진은 과도한 관심보다는 실질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세진 씨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한 활동가가 제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일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어요. 세진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편 오유정과 오민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에서 정식 기소했고 스카이 학원은
영구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유정 학교 폭력 은폐 및 협박 혐의로 기소. 오민서 상습 폭행 및 갈취 혐의로 소년재판부 송치. 뉴스 헤드라인이 세진의 승리를 확인해 줬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교육 시스템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했고 모든 학교에 독립적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학부모나 교사의 권력으로 학교 폭력을 은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공식 발표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폭력 감시단을 만들었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어요. 세진 씨 덕분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었어요. 한 학부모가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어요. 다른 학부모도 만족해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동안 숨어 지내던 아이들이 다시 당당하게 학교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수영도 세진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세진 씨,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영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이제 민준이 걱정 없이 학교 보내세요. 세진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세진의 카페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세진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다른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세진은 카페 한켠에 상담 코너를 만들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고민하는 가족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경험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몇 달 후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세진에게 공식적인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한세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지역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세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동생 지우의 변화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지우는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언니,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세진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변화했어요. 더 이상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학교가 된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세진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10년 전의 복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과거의 아픔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 세진이 감회에 젖어 생각했어요. 한편 오유정과 오민서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오유정은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였어요. 피고인 오민서는 상습 폭행 및 갈취 혐의로 소년원 송치한다. 아들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어요. 세진은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세진은 지우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못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아빠, 지우 이제 괜찮아졌어요.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지우가 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세진도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지후야,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 언니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말이야. 세진이 동생을 격려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진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과거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세진이 참석자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세진의 경험담에 부모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언론에서도 세진의 변화한 모습에 주목했어요. 과거 일진에서 사회운동가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은 진정한 용기 등의 제목으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제 동생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오유정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새로운 학부모 대표가 선출되었어요. 이번에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가며 운영하겠습니다. 새 학부모 대표의 다짐이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오유정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진의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정의를 실현한 곳,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오면 힘이 나요. 한 고객이 말했어요. 세진 씨를 보면 저도 용기가 생겨요. 다른 고객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세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였어요. 1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진이 혼잣말했어요. 파장의 확산은 계속되었지만 세진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원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세진의 카페 모닝글로리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소통과 치유의 중심지가 된 것이었어요. 벽면에는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셔. 지우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진에게 알려줬어요. 지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나중에 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알겠어. 상담실로 안내해줘. 세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세진은 지난 1년간 수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아니었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세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상담을 받은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연히 무서우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세진이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오후에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세진이 강연에서 강조했어요. 하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도 폭력에 동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진의 메시지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세진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저녁에 세진은 이수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변화를 돌아봤어요. 세진 씨 덕분에 우리 지역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수영이 감사를 표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가능했죠. 세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시작은 세진 씨가 해주셨잖아요.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영의 말에 세진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편 민석도 세진의 변화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해요. 예전 형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세진이 철학적으로 답했어요. 저도 형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민석도 변화의 의지를 보였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세진의 카페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학부모 교육, 청소년 상담,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까지. 이제 정말 지역의 중심지가 된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세진 씨가 계셔서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다른 손님도 동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언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지우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세진이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 지우가 더 물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신기해. 세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다만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지우의 따뜻한 말에 세진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세진이 동생을 고마워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한세진 씨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나요? 세진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저는 오유정입니다. 여성의 말에 세진과 지우가 놀랐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오유정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세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요. 유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진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정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유정은 감옥에서 나온 후 많은 시간을 반성하며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진 씨에게는 10년 전부터 계속 상처를 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유정의 각오였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세요. 세진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정이 떠난 후 지우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원수였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니.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 앞으로를 위해서 말이야. 세진이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밤 세진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1년 전 복수를 꿈꿨던 내가 지금은 용서를 말하고 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불꽃이 되고 싶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싶다. 창밖을 바라보며 세진은 다짐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늘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밝히는 큰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